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인데요. 눈썹 바로 위에 있는 곳에 보톡스를 놓다 보면은 한 번씩 보톡스 영역이 실제로 눈 뜨는 근육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 힘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거의 한쪽 눈이 안 떠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형지킴이 눈밑지킴 최동환입니다. 보톡스, 이제는 너무 흔한 시술이 되어버렸죠. 보톡스를 하고 싶은데 뭔가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 제가 부위별 보톡스의 부작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보톡스, 이마, 미간 보톡스죠. 이마 보톡스는 눈이 점점 처지니까 시야가 답답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썹을 치켜뜨는 버릇이 반복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많이 처지신 분은 이마 보톡스를 아주 세게 놨을 때는 주름이 드라마틱하게 쫙 다림이 펴진 듯이 펴지지만 눈이 점점 무겁고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보톡스 맞고 잘못 맞아서 보톡스 액이 흘러내려와서 눈이 작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보톡스를 맞았더니 눈이 부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처진 눈썹이 내려오기 때문에 살이 올라가면은 얇아지지만 내려오면 두꺼워집니다. 따라서 살이 쌓여서 부은 듯한 모습이 눈이 부었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마에 보톡스를 놓는다고 이 보톡스 용액이 눈으로 흘러내려오진 않습니다. 다만 눈썹이 처진 것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럴 때는 보톡스 용량을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보톡스의 용량을 줄이면은 눈썹을 치켜뜰 수 있는 힘은 있기 때문에 주름이 완전히 다 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주름은 완전히 다 펴지지는 못하더라도 움직이면서 눈이 불편하지 않는 그 정도 적절한 보톡스의 용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첫 번째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조금 약하게 놓고 주름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은 리터치로 조금씩 용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용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인데요. 눈썹 바로 위에 있는 곳에 보톡스를 놓다 보면은 한 번씩 보톡스 영역이 실제로 눈 뜨는 근육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 힘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거의 한쪽 눈이 안 떠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톡스가 퍼져서 눈 뜨는 근육 힘을 약화시킨 것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약 중에서 이것을 조금 호전시킬 수 있는 안약이 있고, 또한 고주파 시술로 어느 정도 열감으로써 보톡스를 조금 빨리 풀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2주 상간에 확 좋아지진 않고 2달에서 3달 정도 기다리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는 100%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눈가 보톡스인데, 눈가 보톡스는 이렇게 웃을 때 눈가에 지는 주름을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눈가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용량이 과하게 들어왔을 때는 웃는 주름 자체가 완전히 펴져서 깔끔하게 없어지지만, 웃을 때 입은 웃고 눈은 얼어있는 뭔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웃을 수는 있지만 주름은 줄어드는 그 정도의 용량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보톡스 중 하나인 호두주름 보톡스 혹은 자갈턱 보톡스라고 하는 턱끝 보톡스입니다. 용량이 과하게 들어왔을 때는 입을 다무는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된장찌개 먹을 때 흘러내린다든지, 양치할 때 입이 물이 샌다든지, 빨대를 빨기 힘들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괜찮아지는 부분입니다. 스킨 보톡스 많이들 하시죠? 스킨 보톡스는 그냥 주름 보톡스하고는 달리 굉장히 얕은 층에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모공도 줄어들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 그리고 약간의 주름 개선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스킨 보톡스도 깊이를 굉장히 얕게 놔야 되는데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갔을 때는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경험 중에 한쪽 앞면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한쪽은 움직임이 살아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쪽 얼굴이 안면마비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고주파 시술로 조금은 빠르게 당길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육은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보톡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화됐던 힘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정을 많이 써주면은 조금은 더 빨리 풀어질 수 있겠습니다. 턱 보톡스도 사각턱인 경우, 또 턱이 넓은 경우, 얼굴이 큰 경우 보톡스 한 방으로 굉장히 슬림하게 바뀔 수 있는 아주 좋은 보톡스 중 하나인데요. 보톡스를 맞은 다음에 꽉 깨물 때 한 곳만 유난히 뽁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보톡스 용량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 깨물근의 깊은 층, 얕은 층 중에 일부는 마비가 되고 일부는 마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리터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잇몸 보톡스를 맞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용량이 과할 때는 인중이 길어지고 입술이 처지는 모양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것도 용량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 위에 놓는 이런 만두주름을 해결하는 만두주름 보톡스도 용량이 과할 때는 입이 어색하거나 빨대를 빨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여서 이것도 적절한 용량을 잘 조절해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입꼬리 보톡스는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근육을 약화시켜서 입꼬리를 올리는 경우인데요. 용량을 똑같이 넣어도 입꼬리 내리는 힘의 밸런스가 조금 조절이 잘못됐을 때는 한쪽 입술만 삐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대쪽 입술의 근육을 한 번 더 약화시켜주면 밸런스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톡스를 맞고 싶은데 부작용이 걱정되셨던 분, 이제 더 고민 마시고 레츠에서 적절한 용량으로 보톡스 시술하셔서 젊어지고 예뻐지세요. 감사합니다.